안녕하십니까? 2017년 2월 24일에 실시한 GTQ 1급 1번 A형 문제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문제 1번은 기능평가 도구 활용 문제로 점수 배점이 20점입니다. 문제 1번에서는 원본 이미지 소스 3개를 이용해서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작업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번의 이미지를 작업 공간으로 가져와서 배경으로 배치를 하고 거기에 이 필터를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토바이 모양을 출력 형태처럼 패스트를 이용해서 그려준 다음에 저장을 해주고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를 그 위에다가 배치를 한 다음에 클리핑 마스크를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려놓은 모양에는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이미지는 선택을 해서 왼쪽 상단에 배치를 해주고 거기에 레이어 스타일, 경사와 엠보스를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양 도구를 이용해서는 왼쪽 상단에 뒤로 모양,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폭발 모양을 각각 배치를 하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자 효과로 사용되는 문구는 하나입니다. 오른쪽 측면에 배치를 하고 각각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문서를 열어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로 들어가서 문서의 크기를 400, 높이는 500, 해상도는 72, 색상 모드는 RGB 색상으로 설정하고 새로 만들기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먼저 배경 처리는 패스트를 이용해서 오토바이 모양을 그리고 난 다음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 모양은 지금 출력 형태를 보시면은 아래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작업을 위해서 그리드, 이런 격자 모양을 일정한 간격 100픽셀마다 그려놓고 각각의 형태들을 배치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토바이 모양 같은 경우에는 격자 상태에서 딱 끊어지는 그런 모양이 있지 않아서 약간 애매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눈금자를 참조해서 가이드라인을 한 번 더 그려서 이 오토바이 모양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한번 마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퀴 하나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이용해서 먼저 작업 공간에도 표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바퀴가 왼쪽으로부터의 거리가 한 40 정도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마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끝은 150 픽셀에 있습니다. 그래서 150 픽셀의 가이드라인을 그었습니다. 뒷바퀴는 380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380. 아래쪽은 480 정도입니다. 그래서 480 위치에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그었습니다. 그린 다음에 이제 이 패스로 그려지는 객체들이 그려질 레이어를 하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펜 도구를 이용해서 한번 바퀴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퀴 쪽에 들어가면은 템플릿으로 타원 도구가 있습니다. 이 도구를 이용하겠습니다. 클릭, 드래그, 이때 Shift 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런 정원이 그려집니다. 안쪽이 구멍이 뚫린 바퀴 모양을 그리기 위해서 기존에 그려놓은 원을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Ctrl C, Ctrl V, Ctrl T 형태를 좀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Ctrl T를 했습니다. 여기서 락을 걸고 퍼센트를 적당하게 65% 정도 줄였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린 이 둥근 원이 겹쳐진 오버랩된 부분을 통해 가지고 구멍이 뚫어지도록 옵션 창에 가면은 결합 앞에 보면은 이렇게 오버랩 제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구멍이 뚫립니다. 그리고 두 개의 오브젝트가 하나로 묶어지도록 결합 버튼을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퀴 부분을 오른쪽으로 복사하겠습니다. Alt 키를 누르시고 Shift 키를 눌러서 똑바로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 오브젝트들이 모두 하나의 레이어상에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항상 새롭게 펜 툴을 이용해서 그릴 때에는 옵션 창에 첫 번째 있는 버튼이 아니라 두 번째, 기존에 있는 모양에 추가가 되도록 일단 기초적으로 이 버튼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이드라인의 역할은 모두 끝났습니다. 화면에서 안 보이도록 정리하겠습니다. 이제는 격자 부분이 보여지도록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다운표 눌러줬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드로잉은 밑에서부터 세 줄에서 모두 일어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디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머리 부분은 좀 둥근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둥근 모양을 다시 한번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합해서 그려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그릴 때 모양의 추가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둥근 모양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드래그. 네, 적당한 사이즈로 그려주신 다음에 사이즈를 컨트롤 T키를 눌러서 사이즈를 키우거나 작게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부분에 약간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그려놓은 모양에서 약간 빼지는 부분입니다. 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릴 때 우리가 모양 도구에서 모양이 사각형 모양입니다. 그리고 사각형 모양인데 기존에 그려놓은 모양에서 빼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추가가 아니라 빼기를 하겠다. 빼기를 체크하시고 이제 사각형을 바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은 네, 기존에 그려진 부분에서 빼기가 됩니다. 그러나 윤곽선이 살짝 남아있어서 이 부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합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양을 이 정도 갖다 놨습니다. 전체 앞에 부분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렇게 나중에 또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디 부분을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펜 툴을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그려줘야 됩니다. 기존에 그려놓은 도형에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버튼이 다시 추가 영역이라고 되어 있어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또 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겹쳐서 그리는 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그리고 아래쪽으로 옵니다. 그리고 앞바퀴 있는 부분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향이 살짝 바뀌기 때문에 Alt키를 눌러서 나가는 방향을 끊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바퀴를 감싸듯이 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위치에 가서 클릭 드래그 해주시고 또 그 다음 위치에 가서 또 클릭 드래그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오른쪽에 가서 클릭, 그 다음 모양 가서 또 클릭,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끝으로 갑니다. 바퀴를 감싸듯이 또 해줘야 되기 때문에 클릭 드래그, 네, 그 다음에 방향이 또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부분을 또 그립니다. 클릭 드래그, 그 다음에 또 안쪽으로 이제 좀 들어오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약간 좀 곡선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정점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이제 목 부분을 그리겠습니다. 자, 목 부분은 바로 닫힌 모양으로 그냥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닫혀진 모양으로 그려줬습니다. 안쪽에 오픈된 부분을 또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이건 오버랩 되기 때문에 옵션 창에 가서 오버랩 되는 부분을 그리겠다. 체크를 하시고 안쪽으로 갑니다. 클릭, 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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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혀진 모양으로 클릭. 이렇게 해서 오픈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작업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 부분은 머리와 바디 부분이 합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합해는 졌지만 결합이 돼야 됩니다. 결합. 그러면 여기 부분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목 있는 부분이 좀 오른쪽으로 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살짝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디테일하게 편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력 형태를 보시고 각각의 정점들을 조금씩 움직여서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머리 앞에 부분에도 정점이 좀 추가가 필요한데 이때는 기준점 추가 도구를 클릭해서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양의 형태를 좀 더 잡아주기 위해서 기준점 변환 도구를 이렇게 이용을 해서
초기화를 시켜주시면 모양이 아예 처음 상태로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새로운 모양으로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위치에 이렇게 그리시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형태까지만 나올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뒷부분도 살짝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도 기준점 변환 도구를 이용해서 이런 부분도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 다시 드래그 하시고 이쪽은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하시고 이쪽은 안쪽으로 좀 들어가도록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펜 툴을 이용해서 오토바이 모양을 그려줬습니다. 그러면은 그려놓은 이 펜 툴의 모양에 대해서 이름을 줘야 됩니다. 패스 쪽으로 넘어가서 이름을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시고 다시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미지를 가져와서 배치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아래쪽에 이렇게 배치를 해서 고급 객체입니다. 마우스로 드래그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레스터화 시켰습니다. 두 개의 이미지가 서로 지금 겹쳐 있는 상태에서 자, 클리핑 마스크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그려놓은 여기 값들이 불투명도가 있어서 100% 주겠습니다. 이제 다시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 모양 이름을 주고 마스크를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작업하고 있는 레이어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와 그라디언트입니다. 자, 테두리 먼저 주도록 하겠습니다. FX에 들어가서 선 3픽셀입니다. 그리고 그라디언트, 선에 대한 거가 색상이 아니라 그라디언트. 그러니까 00FF, 블랙 화이트입니다. 그러면 바로 적용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0도 방향의 비율은 100%, 그리고 지금 0도 방향으로 되어 있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어떻게 보여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이 블랙, 위쪽이 화이트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려면은 방향이 제가 90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래쪽이 어둡고 위쪽으로 갈수록 화이트, 밝은 색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내부 그림자가 들어갑니다. 확인. 그러면 첫 번째 백그라운드로 이용하는 이미지를 가져와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이미지를 마우스로 드래그 드랍 시켰습니다.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크기를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지금 마우스로 드래그 드랍 했기 때문에 레이어 레스터화 시켜주시면 됩니다. 1번의 이미지에는 필터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터에 들어가서 브러쉬 획에 들어가서 각진 획, 이 필터를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배경으로 지금 처리가 됐습니다. 이제 여기 그라디언트 테두리도 지금 잘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쪽이 어둡고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화이트 컬러. 그래서 지금 1번, 2번, 3번까지 작업을 지금 진행했습니다. 3번 이미지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3번의 이미지를 마우스로 다시 클릭, 드래그 했습니다. 엔터를 눌렀습니다. 자, 이 이미지를 다시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치상 바로 백그라운드 위에 있어서 자, 위치를 가장 위쪽으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속성은 잠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뺀 나머지 부분을 선택을 해줘야 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작업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선택 도구는 각자 잘 사용하는 도구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빠른 선택 도구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 크기를 조절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 영역에 대한 작업이 모두 끝나면 선택 영역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4번을 만들겠습니다. 컨트롤 J, 그리고 아래쪽에 원본은 삭제하겠습니다. 딜리트.
그런 다음에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이제 배치를 해주시면 되는데 3번 이미지에는 경사와 엠보스를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사와 엠보스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FX에 들어가서 경사와 엠보스를 체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그리고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이즈가 좀 조정이 돼야 되고 방향도 지금 좀 다릅니다. 그래서 방향도 배경 이미지와의 배치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고려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엔터키를 눌러줬습니다. 그러면 3번 이미지에 대한 이제 배치는 끝났습니다. 이제 모양 도구를 이용해서 왼쪽 상단에 있는 모양과 오른쪽 위치에 있는 모양 두 가지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양 도구는 왼쪽 도구 툴에서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로 들어가서 옵션 창에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왼쪽 상단에 있는 모양 뒤로 가는 방향 클릭 ESC 먼저 클릭 드래그해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값이 있어서 그런데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전체적인 크기와 위치를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제시하는 값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명도를 일단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100% 주고요. 그 다음에 뒤로 모양은 컬러가 CC FF33입니다. 그리고 외부 광선 투명. 투명이 70이네. 70. 그리고 외부 광선입니다. 외부 광선 체크.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폭발 모양입니다. 자, 폭발 모양도 그린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에 들어가서 폭발 모양을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 있습니다. 클릭. 그리고 먼저 화면으로 와서 작업 공간으로 와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면 됩니다. 클릭, 드래그 적당하게 일단은 그렸습니다. 네, 조금 전에 사용한 스타일이 넘어와서 그러는데 일단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이것도 각도를 갖는 것 같습니다. 컨트롤 T 해서 살짝 이렇게 방향을 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제시하는 부분대로 값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폭발 모양은 컬러가 그레디언트 오버레이 그림자입니다. 자, 그려놓은 거 이거는 불투명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외부 광선은 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작업한 모양 중에서 폭발 모양은 그림자 모양입니다. 그림자 체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양에 대해서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네, 클릭. 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에 컬러가 두 개가 들어가는데 어떤 컬러가 들어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CC3366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화이트 컬러입니다. 화이트는 이렇게 끝까지 올려주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스케일 보시고 그 다음에 출력 형태에 따라서 이제 모양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한번 출력 형태를 잠깐 지금 보이지 않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래 됩니다. 센터가 화이트 바깥으로 갈수록 네, 마젠타 컬러로 지금 그라데이션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폭발 모양 같은 경우에는 그라디언트, 오브레이, 그림자 이렇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양 도구에 대한 값들은 모두 우리가 작업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럼 오른쪽에 텍스트만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텍스트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텍스트를 입력하고 난 다음에 문제 조건에 따라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터사이클에 대한 값을 보겠습니다. 글꼴부터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리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일이 볼드입니다. 글자의 크기는 60포인트.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이 이제 바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레이어 스타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은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입니다. 여기서 컬러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로
33cc. 그리고 앞에 거는 제가 뒤로 뺐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클릭. FFCC66입니다. 옐로우입니다. 확인 눌렀습니다. 각도는 지금 출력 결과를 보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림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림자. 확인 눌러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출력 형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적용한 거는 방사형 그라디언트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라디언트 오브레이 스타일을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 네. 자, 먼저 텍스트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90도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배치를 해놓고 조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들어갑니다. 방향이 돌아가니까 또 적용되는 범위가 좀 달라졌습니다. 스케일 두고 위쪽에서 아래쪽이니까 선형입니다. 선형. 반전이 돼야 되겠습니다. 반전. 확인 눌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7년 6월 24일에 실시한 GTQ 1급 1번 A형 문제풀이를 모두 완성했습니다.